초등후민한자 2권 제26강 8번 물과 불의 관련자입니다. 먼저 떨어질 영입니다. 도움이 그리면 하늘에서 빗방울이 연못 위에 뚝뚝 떨어지면서 동그라미를 그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떨어질 영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비유 머리 밑에 명령할 영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비유를 납작한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밑에 명령할 영을 결합하여 떨어질 영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떨어질 영은 아득한 옛날 사람들은 비가 내리는 것은 하느님의 명령이라고 믿었으므로 하느님의 명령으로 빗방울이 떨어진다는 뜻이며, 보기로 영우가 있고 영우는 떨어질 영 비우이므로 비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빗방울이 떨어지듯이 나뭇잎이 떨어져 이 시든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영락이 있고 영락은 시들령 떨어질 낙이므로 나뭇잎이 시들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빗방울처럼 크기가 참 작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영세민이 있고 영세민은 작을 영 가늘새 백성민이므로 생활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빗방울이 연못 위에 떨어지면 동그라미가 생기듯이 동그란 모양의 아라비아 숫자가 4, 0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0점이 있고 0점은 득점이 0이라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떨어질 영, 시들 영, 작을 영, 0, 0입니다. 다음은 쓰일 수입니다. 도움이 그리면은 가물다가 마침 비가 많이 내려서 농부가 논에 물을 대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쓰일 수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비유 머리 밑에 말리을 이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비유를 납작한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밑에 수염의 뜻을 나타내는 말리을 이를 결합하여 쓰일 수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쓰일 수는 비가 내리는 모습이 수염이 드리우듯이 주룩주룩 내리는 것을 나타내어 농사를 짓는 등 일상생활에 빗물이 기묘하게 쓰인다는 뜻이며, 보기로 필수가 있고 필수는 반드시 쓰일 수이므로 꼭 필요한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쓰인다는 뜻입니다. 기묘하게 쓰이는 물건을 구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수요가 있고 수요는 쓰일 수 중요할 요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상품을 얻고자 하는 요구라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쓰일 수, 구할 수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떨어질 영은 비유머리 밑에 명령할 영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아득한 옛날 사람들이 믿기를 비는 하느님의 명령, 곧 명령할 영입니다. 명령으로 내린다는 뜻을 나타내서 비 내릴 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갈라져 나가 시들 영, 그리고 작을 영, 그리고 영영의 뜻이 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비유머리 밑에 명령할 영을 결합하면 떨어질 영이 됩니다. 훈과 음은 떨어질 영입니다. 다음은 쓰일 수입니다. 쓰일 수는 비유머리 밑에 말리을 이를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는 모습이 말리을 이는 그 자원에서 수염의 상형자입니다. 그래서 수염이 들이오듯이 주룩주룩 내리는 것을 나타내어서 농사를 짓는 등 일상생활에 빗물이 기묘하게 쓰인다는 뜻을 나타내서 쓰일 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유 머리 밑에 수염의 뜻을 나타내는 말리을리를 결합하면 쓰일 수, 또 구할 수가 됩니다. 훈과 음은 쓰일 수, 구할 수입니다. 다음은 냇물천 내천입니다. 도움이 그리면은 냇물이 흐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냇물천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이 흐르는 냇물이 굽이치는 것을 상행한 글자이고, 이 소전의 글자가 해서에서는 곧은 선문으로 그리고 해서의 고유한 모양으로 변형하여 냇물천 내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냇물천은 냇물이 굽이치며 흐르는 물줄기를 상형한 글자로 냇물, 또 내라는 뜻이며, 보기로 산천이 있고 산천은 매산 내천이므로 산과 냇물이라는 뜻입니다. 냇물은 곧 이 민물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천어가 있고 천어는 민물천 물고기어이므로 민물고기라는 뜻입니다. 이 내천이 변형한 모양은 경서경에서 이렇게 납작한 모양으로 변형하였고, 또 순행할 순에서도
비슷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르알유에는 변형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뇌물천과 비슷한 글자에는 설문회자 568쪽에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획을 내리으면 물 조금 흐르려니고, 두 획을 내리은 것은 물 괄괄 흐를 괄이고, 또 이렇게 세 획을 내리은 것이 내천입니다. 다음은 거울주입니다. 도움이 그림에는 냇물이 흐르는 가운데 이렇게 삼각조가 생긴 그림이 있습니다. 거울주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이 냇물이 흐르는 곳에 가운데 솟은 땅을 상징하여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전의 글자가 해서에서는 고든 선문으로 변형하여 내천과 그리고 그 냇물 가운데 있는 솟은 땅을 세 개의 점으로 결합하여 거울주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거울주는 흐르는 냇물의 가운데 솟은 땅이 삼각주임을 나타내어 시내나 강을 경계로 땅을 구별하여 행정구역을 나눈 것이 거울도 마을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광주가 있고, 광주는 빛광거울주인데 전라도와 가까이 있는 광주광역시를 광주라고 합니다. 훈과 음은 거울주, 마을주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냇물처럼 냇물이 굽이쳐 흐르는 물줄기를 상징한 이 소전의 글자가 해서에서 고든 선부로 변형하여 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한 획을 달을 비침하고 그 가운데 뚫을꽃을 모양을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좀 긴 뚫을꽃 모양을 결합하면 냇물천, 내천이 됩니다. 훈과 음은 냇물천, 내천, 그리고 민물천입니다. 다음은 거울주입니다. 거울주는 흐르는 냇물의 가운데 솟은 땅이 삼각주라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나 강을 경계로 땅을 구별하여서 나는 행정구역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거울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 찍고 달을 비침하고 점 찍고 뚫을 꼬라고 점 찍고 다시 뚫을 꼬를 좀 길게 결합하면 거울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거울주가 들어간 지명이 많습니다. 보기를 들면 경주, 공주, 광주, 광주, 나주, 무주, 상주, 승주, 여주, 완주, 전주, 진주, 청주, 충주, 행주, 그렇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주입니다.